안녕하세요. 지식발굴 프로젝트 알토란의 이혜영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암기해서 얻은 것은 지식이 아니며 부단히 노력해서 얻은 것만이 지식이다. 그렇다면 소박하지만 삶의 현장에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알토란표 지식들이야말로 톨스토이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진짜 지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23살에 최연소로 자동차 판매왕 자리에 오른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13년을 근무하면서 그는 8번이나 판매왕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영업의 신이라고 불렸던 그는 7년 전 무연영화 속 고수처럼 호련히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에게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예스로 돌리는 그만의 5가지 특별한 영업 비결. 남다른 패션 감각, 범상치 않은 외모. 23살 최연소 자동차 판매왕에 빛나는 영업의 신 이상범 씨를 소개합니다. 왕년의 자동차 판매왕 이상범, 저희 세일즈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전설의 판매왕이 밝히는 5가지 특급 노하우. 이른 아침 자동차 대리점의 모습을 드러낸 이상범 씨.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세일즈 사관학교 총장. 7년 전 현장을 떠났지만 그는 어깨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교과서로 통한다. 신화적인 존재였습니다. 전설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 3년 만인 23살의 최연소 전국 자동차 판매왕에 오르고 13년 동안 무려 8번의 판매왕을 기록해 세일즈의 신으로 불렸던 이상범 씨. 젊은 나이 남보다 빠르게 이룬 성공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그는 현장을 떠나 강단에 서는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현장을 찾은 이유도 후배들의 강한 요청 때문. 실질적으로는 달인으로 가는 거고요. 저한테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일즈를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배님 제가 지적을 좀 하면 와이셔츠가 본인 딴에는 무지무지하게 지금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나 스타일대로 입는 것은 영업이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것을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는 거죠. 그의 차 안을 들여다보니 하하 판매왕이었던 그때처럼 갖가지 의상들로 가득하다. 어떤 복장이 좋을까를 하나하나 세분하게 뭐 넥타이 하나 뭐 모든 소품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의상을 준비하고 다닙니다. 장사를 하거나 또 이렇게 편한 복장의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땐 저도 이렇게 패딩 잠바 같은 것을 좀 즐겨 입는 편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차를 마시는 자리, 집에 방문할 때는 뭐 니트류나 편안한 옷들을 좀 선택을 하고요. 판매왕의 첫 번째 노하우, 고객에 맞춰 나를 스타일링하라. 영업맨 시절 고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성실함으로 입사 3년 만에 전국 자동차 판매왕에 오른 이상범 씨. 만나는 고객에 맞춰 매번 옷을 갈아입는 것은 기본. 자연스러운 미소와 억양을 위해 매일매일 거울과 씨름했었다. 남과 차별화된 이상범식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썼다. 홍보 전략도 그중 하나. 저의 에마 같은 차죠. 바로 요 귀여운 자동차가 현역 시절 그의 영업 파트너.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대의 자동차를 팔겠다. 이상범 해서 전화번호를 넣었었죠. 아니 근데 이 자동차 가격이 싸 보이는데. 100만 원 조금 넘게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 수리비는? 수리비를 한 3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구입비의 3배라니 특별한 파트너라고 아낌없이 투자를 했네 했어. 자, 이만하면 아셨겠죠? 전설의 판매왕이 밝히는 두 번째 특급 노하우. 차별화된 나만의 홍보 전략으로 고객들에게 다가서라.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나를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마음 잡는 영업의 정석, 첫인상을 좌우하는 밝고 깍듯한 인사로 고객을 맞이하고 자리에 앉을 땐 말하기 편한 앞자리가 아닌 말을 잘 듣겠다는 자세로 옆자리에 앉는 것이 좋다. 그리고 늘 고객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동선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 자, 이번엔 후배의 고객 응대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해주기로 한 판매왕. 아이고, 매의 눈이 따로 없네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게 좋은데 달려가다 보니까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가방을 빨리 받아서
제자리에 이렇게 갖다 놓고 시승을 권했어야 됐는데 그 동작이 조금은 늦었다. 고객을 배려하는 세심한 태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 첫인상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의 태도, 나의 느낌, 이것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은 성실할 것 같아, 이 사람은 믿음이 가, 이 사람은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를 전달하기 위해선 5분 안에 정성을 기울여야 되죠. 마지막까지 절대 방심은 금물. 흔들리는 고객 앞에서 판매 왕만의 비법은?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 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월 32만 6,270원이 들어갑니다. 흰색으로 하시겠습니까? 검정색으로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합법을 던지면 이렇게 되면 고객은 그 상황은 잊어버리고 아, 지금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마무리를 결정짓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 좋죠. 계약의 순간 한 단계 앞선 계약 이후의 질문을 던져라. 네 번째 특급 노하우는 집에 있다. 판매왕의 집으로 찾아간 제작진. 아니 그런데 궁금한 노하우는 알려주지 않고 대뜸 편지 봉투를 내민다. 아니 무슨 연애 편지도 아니고 이 달달한 제목들은 당최 뭐래요? 그렇다. 딸과 아내가 직접 쓴 손편지로 버려지는 DM을 읽고 싶은 편지로 탈바꿈시킨 것. 단체로 보내는 메일, 이것은 실질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쁜 딸, 우리 딸에게 제가 이제 부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딸이 쓰게 된 거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이 한자 정성스럽게 쓴 편지. 아이고 나라도 감동받겠네 그냥. 아니, 귀찮지 않고 그냥 저희 아빠 자동차 많이 팔아주시니까 감사하다는 의미로 편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전자 메일을 보낼 때도 회사 마크와 단체 메일은 금물. 매번 고객들의 관심사를 파악해 메일을 보냈다니 허허 판매왕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판매왕이 가장 강조하고픈 노하우는 바로 이것. 책을 뭐 특정 주제를 읽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의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죠. 아이고 영업하기도 모자란데 과연 책 읽을 시간이 있을까? 이렇게 목차를 봐서 부분 읽기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엔 페이스북 쇼 페이지 개설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내용은 좀 건너뛰게 되는 거죠. 영업을 위해 무조건 앞만 향해 달려갔다면 금방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성장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기에는 나를 개발해 나가는 거, 나를 보다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 나를 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자기 개발은 꼭 필요한 부분이죠. 판매왕의 마지막 노하우, 바로 끊임없는 자기 개발. 특별한 모임에 간다며 제작진을 초대한 판매왕. 아니 대체 누굴 만나길래 이렇게 차려입었을까? 이제는 친구가 된 옛 고객들과의 만남. 예전에 그 차 살 때 뭐 사고 팔고 그럴 때 뭐 가끔 손편지 왔었잖아. 내가 결혼도 봤을 때 친구를 떠나서 내가 팔아줌으로써 이렇게 기분이 좋은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어. 자연스레 옛 이야기가 시작되고 항상 그 명함이 바뀔 때마다 한 장씩 줘요. 대부분 명함 하나 있으면 하나로 끝까지 가잖아요. 수시로 바뀌는 거, 그런 글 자체가 저희한테는 또 새롭게 또 힘이 돼서 다가오니까. 명함 하나에도 고객을 생각하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냈던 판매왕. 주변에 수습을 했는데 주변에 지인들 몇 분이 추천해준 사람이 모두 한결같이 그 이상범 씨를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연락을 해보고 만나서 그리고 차를 계약했죠. 그렇게 자리는 무르익 것 같다. 감사합니다. 2013년이 시작됐습니다. 올 한해 목표를 잘 세워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판매왕의 특급 노하우, 바로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그리고 고객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었다. 그의 노하우를 이어받아 2013년엔 더 많은 영업인들이 판매왕으로 우뚝 설 수 있길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응원해본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을 보면 극중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추모하며 이런 대사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했다고 그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가 진정 원하는 것을 해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판매왕의 영업 비법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영화를 만들 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관객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그 사이에서 늘 딜레마를 겪는 저에게